오늘 아침 1시에 오늘 오후 1시에 모든 게 다 판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응변으로 좀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솔직한 속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점은 우리 공화당의 이번 4.15 총선의 필승 전략이 뭔가를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조 대표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여기서 솔직한 좀 속내를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조 대표를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회장님도 좀 말씀하시고 그런데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한 말씀 먼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삼선 의원이시죠. 뭐 어떻게 들으면 태극기 이 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제도권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우리 국민들의 정말로 살아있는 민심을 호흡을 같이 하실 그런 정치인입니다. 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억측도 있습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남자답다, 호쾌하다, 또 그 다음에 의리는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정치인으로서 참 이런 얘기 듣기 힘든데 그런 평가도 받는 분입니다. 또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절치부심하고 또 그 다음에 손가락을 베어대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 공화당 정치 이제 노정이 지금 보면 당원 증가 속도가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걸 봐도 이분의 어떤 정치 역량, 이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 이런 게 대단하신 분으로 모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반문 진영에 서고 또 이 나라에 정신 박힌 국민들이라면 다 생각하는 야권 단합이라든지 태극기 국민들 단합이라든지 이 부분을 오늘 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영학 TV도 오늘 1시에 생방송하면서 제가 어디 소스를 거기서 들었어요. 그래서 1시에 그걸 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은 너아라 TV나 김문수 TV 그쪽에 관계되지 않는 TV로서는 저희들이 지상파보다 제일 먼저 그거를 공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먼저 그 말씀을 좀 듣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정도 바쁘시고 하니까 제가 들을 얘기는 일문일답을 저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미진한 부분은 여기 플로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가감 없이 그 다음에 솔직하게 모든 걸 답변하시는 분. 자, 오늘 자유통일당하고 합당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또 중간중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외국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이 날짜를 좀 조정하고 이렇게 맞추다가 오늘 이렇게 우연히 맞춰진 겁니다. 사실은 아침에 합당 저희들 절차를 우리 당에서도 주인을 받아야 되고 어제 오후에 김문수 대표님하고 만나서 자 우리가 보니까 당의 강령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이 표방하는 부분도 같지 않느냐. 외국 우파 국민들이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유승민을 끌고 들어가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우파 국민의 마음을 찢어놨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김문수 대표님도 그렇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우리는 우파 분열 세력이 아닌데 저들이 하는 일이 이제는 보수의 가치, 우파의 가치를 아예 버려버렸구나 라는 점에 동의를 같이 하고 그러면은 정치적인 상황들이 4월 15일 총선까지 55일 정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의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누구누구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의원 5명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뭐 5명이 없으면은 TV 토론에서 다 배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국가 보조금이 아니고 정당 보조금이 아니고 이제 선거 보조금이라는 게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홍보 부분이 대단히 취약해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나 우리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적 가치, 뭐 자유민주주의 수호, 뭐 문재인 정권 퇴진이라는 것은 우리 공화당은 아직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그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광화문의 태극기를 들고 천막 당사를 쳤던 것은 광화문 광장이 촛불 혁명 광장으로 박원순 씨가 세웠어요. 그냥 그 3.1절 100주년 뭐 이래가지고 그것을 탑을 하나 세워놔서 이래가면은 광화문 광장 그야말로 촛불 혁명 광장화 되면은 촛불 그들이 말하는 촛불이 정말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들이 정권 잡자마자 인수위 시절에 벌써 인수위 기관도 안 가지고 가신 것이 대단히 불안한 소위 리지티머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에요. 그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는 것은 정의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주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어제 전격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을 지금 자유우파 국민을 마음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3년차 들어올 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 정권을 하는 데 대해서 하나도 저항하지 못한 세력들 아니냐. 그 저항하지 못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 그 4.15 총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는 심판이 아니고 지금까지 국민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 보수 껍데기 정치인들도 심판하는 거다. 그것을 분열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첫 단계가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다. 그것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큰 세력이 같이 모여야 된다. 큰 세력이.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정당을 만들고 또 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공화당은 사실 지금까지 예비후보 등록 준비를 다 하고 뭐 다 마친 사람하고 준비한 사람 한 40명 되고 100명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따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합쳐서 정치 일정상 대단히 바쁘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벌써 양당 통합추진위원회 대표 세 사람씩이 오늘부터 이제 협상에 들어가서 일요일까지 모든 것을 끝을 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은 월요일날 공식 창당 선언을 할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원 당규상에 이런 글을 받고 오늘은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의 추인 절차를 밟고 또 15당 위원장님들과 주요 당직자들 회의를 거쳐서 이 합당에 대한 논의를 2시간 이상 했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쯤에 주요 당직자들 200명이 다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좀 우리 당원들이 주인이니까 우리 당원분들한테 미리 사실은 이런 설명회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쩌면 조금은 긴박성도 있지만은 조금은 그 보안의 문제도 좀 있고 해서 내일 전반적인 당합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또 유튜브 연합회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뭐 궁금하신 부분들도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그 구체적인 일정까지 다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이 태극기 국민들이, 여기 뭐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태극기 애국 세력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국민이라고 그런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보금자리가 생겼다, 정당적인 보금자리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제도권에서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미래통합당 하고는 그냥 이제는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 중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서로 성명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렇다면은 거기하고는 앞으로 통합 여지가 전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사실은 70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파 국민의 가치를 버려버렸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과연 오른쪽의 정당인가 아닌가부터 우리는 이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면밀히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문재인 정책에 대해서 반대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가, 도대체 미래통합당의 가치가 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미래통합당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미래통합당이라고 붙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당명 안에 모든 정당은 가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 미래통합당을 창당을 했는데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뭔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있는 건지. 저는 그 당에서 10년간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너무 비겁했다. 이 2016년 그 겨울부터 2020년 오늘까지, 2월 20일 오늘까지 너무 비겁했다. 그것은 정치인이 아니다. 우파가 무너지고 보수, 소위 말하는 자당의 대통령이 죄 없이 감옥을 갖는 상태인데도 목소리 하나 내지 않고 오히려 자당의 대통령을 배신했는, 뭐 탄핵 소추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그 뒤에 또 더 아프게 한 것은 또 배신의 정치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제대로 하든지 문재인 정권하고 제대로 싸우든지. 제가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제가 36일 동안 국회에서 천막 당사 치고 36일을 거기서 잤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에. 제가 19일 되는 날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렀어요. 너 필리버스터 이거는 시간만 늦추지 이거 못 막는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가 제시했어요. 유일한 방법은 108명, 저까지 109명, 이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다가 108개의 텐트를 쳐라. 그리고 그날부터 단식 투쟁하자. 그리고 국민을 모으자. 처음에는 10,000명이 모일 거예요. 그 다음에 10만 명이 모이고, 황교안 대표하고 조은진이가 머리가 터지고 단식하면서 실려나가는 국회의원이 생기고, 그러면 1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악법 통과 못합니다. 그게 마지막 자유한국당한테의 그 기회였어요, 사실은. 그 기회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풀잎끝이 다 쓰러졌어요. 정치인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자기 개인 일은 버릴 수 있어요. 단지 이게 국가의 존망이나 민주주의의 존망이 걸렸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죠. 국민들 다 압니다.
제가 그래요. 도대체 4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잘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잘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20대 국회 4년 동안 하나라도 잘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자유한국당 국회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들이 20대 국회는 치욕의 국회입니다. 치욕의 국회. 나라를 팔아넘긴 국회예요.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색깔 바꾸고 이름 바꾸고 몇 사람 데리고 가서 그것도 우파 국민들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몇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에 유튜브 연합회나 유튜브 대표분들이 거의 다 유승민하고의 통합은 다 반대했잖아요. 그건 뭐냐? 국민을 무시한 거예요. 자기 지지 세력들을 가두리로 생각하고 무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들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안 세력이 없어서 자유한국당 아니면은 대안 세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딸려갔다 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명한 대안 세력이 오늘부로 생길 거예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정당의 파급력은요 엄청난. 왜? 우선 국민들이 우리들이 하는 희생을 보셨잖아요. 또 국민들께서 감동을 하셨잖아요. 특히 야당 지도자는요 자기 희생을 통한 감동이 없으면은 그거는 야당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국민 마음을 자기들 정치인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마음대로 지었다 넣었다 한다. 그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이후에 우파 국민들이 대단히 똑똑해졌습니다. 우파 국민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신의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지금 뭐 선거일까지 해서 한 50여일 남아있지만은 국민의 바람은요 하루에도 바람이 폭풍이 돼가지고 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유통일당의 김문수 대표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몇 년간 앞장서셔서 지도자로서 태극기 지도자로서 많은 활동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당의 통합이 앞으로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제가 가능성을 열어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열이 되면 이 정권은 또 그렇게 분열 조작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야당이잖아요. 이제 야권인데 야당답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연말에 예산 날치기부터 공수처법,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에 4+1 체제를 저희들이 들고 왔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제 하에 국회만 내각제를 도입한 겁니다. 국회만. 가장 악질적인 대통령제예요. 가장 제왕적인, 그게 국회조차도 굴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숫자를 가지고. 자유한국당 한 당으로 그게 감당이 되던가요? 감당이 안 됩니다. 4+1 체제의 교훈은 뭐냐? 이제는 자유한국당보다 더 강력한 우파정당이 필요하다. 싸울 때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우파정당이 필요하고,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한다고 해요. 그럼 오른쪽에는 지금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 통합정당이 교섭단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형점이 맞아요. 모든 회의에서 야권은 지금 소위 말하는 호남 중심의 이 사회주의 토착발갱이 세력들은 4개를 만들어서 돌아요. 전략적인 방법을 하든 아무튼 그들은 4개를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그냥 비스무리한 뭐
미래한국당 하나 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한계는 뭐냐? 결국 싸우지 않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지금 현재 다음 21대 국회 들어가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하고 뭐 찬성을 했던 반대했던 관련된 사람이 4분의 1도 안 났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말대로 탄핵은 그냥 역사로 묻고 강은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왜 자유한국당 가두리에 하나로 문재인 정권을 내려야 됩니까? 그들이 광장에 안 나오면은 안타까워하고 댓글로 욕이나 하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난 거예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만해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한국당도 정신 차리고 지금 미래통합당도 정신 차리고 갈 수 있지. 지금 식으로 또 찍을 데 없으니까 거기에 찍어줘야 된다는 시스템으로 가면요. 미래는 없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도와주는 구도로 간다. 그들은 물론 그래 되면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오래 하겠죠. 믿고 찍어줬던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들을 또 할 것이 많은데 지금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 합당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제 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들로는 체제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체제 싸움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다 비었는데 그 핵심들은 유승민과 김무성계들이 다 지고 있는데 그들이 체제 싸움을 합니까? 그들이 체제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들 탄핵의 배신자들로부터 무슨 체제 싸움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분열 안 합니다. 저희들. 단지 하나 미래통합당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국민들이 심판하시면 돼요. 국민들이 미래한국당 너 도저히 안 되겠더라. 20대 국회에 하나도 잘한 게 없고 지금 와서 보니까 또다시 인적 쇄신 그 다음에 세대 교체 하지 못하고 투쟁력 없는 사람 계속 들고 들어가가 움직여 봐야 지금 공천 여러분들 인재 영입 우리 공화당 인재 영입 각 당에서 최고입니다. 지금도 인재 영입 계획서 계속 줄 서 있어요. 이번 금요일날 다음 월요일날 또 금요일날 계속 인재 영입 발표를 하는데 그들이 데려가는 인재들이 도대체 뭡니까?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21대 국회가 체제 역사 싸움에 완전히 험난한 투쟁의 국회가 돼야 되는데 그 투쟁의 국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대가 별로 하지 않아요. 의원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뭐 지금 1대 99 정도 되는데 세로 보면은 당원들의 마음이 너무 아파하셔서 뭐 당분간은 그런 일이 좀 불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뭐 우리 당직자 회의에서 정당은 동지는 있는데 적은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지는 있는데 적은 없다. 왜? 정당은 언젠가 또 뜻이 같으면 같이 또 동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의 개념만 갖고 있고 적의 개념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되는데도 제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하는 이유는 우리 당원뿐만이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것은 그 정당은요 세지 않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그 이후로 태극기 집회에 지금 중국 폐렴 상황인데도 더 많이 나와잖아요. 인원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한테 이 171차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정당도 과거 없었고요. 또 당원들의 당비, 특별당비, 후원금 외에는 한 푼의 돈도 안 받잖아요. 그런 정당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저도 정치학을 했지만은 정치 학도들의 로망의 정당이 생긴 거예요. 자생하고 이제 자립단계까지 갔잖아요.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 자강의 단계를 가면은 이 정당은 아마 앞으로 무서운 개혁 정당이 될 거다.
개혁정당이. 그래서 우리가 개혁우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진보 뭐 그다음 보수 이 계정을 뛰어넘어서 이제 보니까 답은 보수 정치인한테 있더라.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더라. 이거를 혁신하고 제가 제 표현을 하면은 보수 우파의 가치를 빼놓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치자. 그 다음에 21대는 대단히 중요한 게 이 세대 교체의 절호의 기회다. 세대 교체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후보들이 다 점수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그것은 세대 교체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개혁, 뭐 진보의 좌파들 다 껍데기잖아요.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져오자. 김무수 선배나 제가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져와서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 개혁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정당 개혁, 그리고 국회 개혁, 정치 개혁까지 가야 됩니다. 그 정치 개혁은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대비한 개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서도 가장 개혁적인 그런 정당이 이번 통합 정당이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뭐 그렇다는 자 그럼 하나 좀 이거 예민한 질문인다면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여쭤보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를 알고 계시겠죠, 조만간? 예, 알고 내일이면 예. 다 아시죠, 벌써? 예. 근데 혹시나 조 대표님이나 김문수 대표님한테 대통령의 메시지는 저는 뭐 사실 개인 이름까지 여러 뭐 우리의 당의 여러 가지 관련되는 여러 가지를 2년 반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말씀도 안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 메시지는 대단히 엄중해야 된다. 메시지의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완 메시지로 모든 국민을 감동시키고 우파를 하나로 만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정당이 따로 선거를 치르든 뭐 연대를 해서 치르든 그것을 떠나서 이 체제 역사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는 나오실 거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언제 받는다,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분의 뜻이 정해지면은 뭐 저는 확신을 가지는 게 아마 그런 메시지가 나오시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 요즘 몸이 생각보다 더 많이 편찮았습니다. 많이 편찮으신데 아무튼 그 메시지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의 유승민하고의 통합 문제는 뭐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들이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한 번의 메시지가 이 선거 전국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판으로 전개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자유통일당하고 우리 공화당의 통합도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 그릇, 또 국회의원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파괴력이 한마디의 그 파괴력이 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번 통합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통합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발족하는 날 탈당을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공화당으로 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후야 유영하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죠. 아무튼 다음 주부터 국회의원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지금의 판을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총선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의 국회의원 정도가 들어와서 갈 거냐 여기까지 대강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불출마 선언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저희들한테는 그런 판이 그려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 있으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임팩트가 대단히 크게 갈 거다. 뭐 저는 유영하 변호사의 개인적인 문제는 유영하 변호사가 판단할 문제고 우리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주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불법 탄핵되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딱 이거 그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진실투쟁, 이 거짓에 대한 거짓의 산을 이루고 그렇게 많은 거짓들이 대통령을 이제 탄핵시키는 상황이 됐지만은 이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 진실 투쟁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 옥중에서. 그러니까 이 옥중에서 하고 있는 이 진실 투쟁이 우리가 가는 길하고 같다. 그래서 세 가지의 분명한 체제 수도, 문재인 정권 퇴진,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투쟁. 이 세 가지는 분명한 통합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자꾸 뭐 죄송스럽게 여쭤도 정당이에요. 당대표가 말을 바꾸면요. 뭐 오늘도 지금 우리 카톡방에 뭐 또 공카에 난리잖아요. 왜 그 미리 공지를 하지 않고 합당 선언을 했느냐. 사실 절차는 다 밟았는데 이 합당 선언은 대단히 그 나름대로의 모함과 충격적인 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았지만 내일 주요 당원들하고의 간담회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유영하 변호사가 뭐 이쪽으로 온다 저쪽으로 온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대통령의 선택은 뭐 또 다른 부분이 있으시겠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대단히 신중하시고 한마디로서 대강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그릇을 더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 태극기 애국 국민들 또 아까 말씀하신 조금의 차이로 흩어져 있는 그 태극기 여러 가지 집회한 것들이 아마 대동단결될 거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태극기 집회 연합 집회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은 일부를 이제 서울역 앞에 숭례문에서 해서 본 집회 그 구국 집회의 본 집회에 가서 김문수 대표도 발언을 하고 저도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 또 국민들한테 주는 희망이 몸에 메아리가 될 거다 저는 확신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유튜버들이 사실은 아까 이 구독자 수만 해도 100만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무지무지 많네요. 지금 한 30개 정도 유튜버가 왔습니다. 저기 그 오신 분들 중에 또 한번 우리 조 대표님한테 여쭤볼. 예. 봉주로 방송 대표님께서 마이크 없어요. 크게 좀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안 들리게 마이크. 제가 유튜브에 방송에서 예. 잘 안 들리니까. 자, 조은진 대표님 이렇게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뒤에 안 보일 거. 모시게 된 걸 오늘 또 특히 또 오늘 좀 모시기 좋은 날이네요. 그래서 이래 만나 뵙고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이제 저희들 이래 기자회견을 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이 유튜브도 그렇고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지율이거든요. 지지율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공화당 뭐 우리가 여태까지 저도 방송하면서 그 지지율을 믿질 않았습니다. 1.3%, 1.7% 이런 걸 믿질 않았는데 점점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 지지율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더라.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봉주로도 뭐 여기 다 많습니다만 유튜브들이 2016년 11월 17일 하야반대 첫 집회부터 오늘까지 1168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 방송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면 뭐합니까? 구독자 적고 시청률 적으면은 알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던 황제 유튜브들
이런 분들만 지금 유튜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정당도 지지율인데 그 반면에 지금 보면은 아직도 태동이 되지 않은 친박 신당을 지지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박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TK 세력들, TK 유권자들이 1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더라도 우리만 열심히 몇 년 동안 외치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걸 느끼지를 못하면은 선거에 질 것 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친박 신당이 태동이 되면은 같이 합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뭐 친박 신당의 지지율이 그래 나오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아주 잘못된 표현이신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뭐 우리 공화당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뭐 친박 신당이 나와서 뭐 그거의 표현은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정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치를 제가 32년째 합니다. 중간에 물론 기업도 있고 했지만은 제가 29살 때 국회 보좌관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많은 정치, 아무튼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됩니다. 지도자는 우선 자기 희생이 먼저 따라야 된다. 대통령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뭐 어떤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의 이 통합당이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 어느 정도 갈 거냐, 저는 한 20% 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훨씬 뛰어넘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그것이 민심이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 김문수 지사 선배 말대로 어느 상황이 되면은 다 수용할 수는 있다. 단지 이제 마음으로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당원들 개인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많이 아픔을 겪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통합신당의 목소리가 지금까지는 기존 언론들이 안 실었어요. 유튜브도 안 실었습니다. 우리 공화당하고 있는 65개의 유튜브만 움직이지 뭐 대형 큰 유튜버들은 전혀 다루지 않았잖아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이 통합당이 여기 있는 애국 유튜브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길이 하나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흩어져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길이 열려서 미래통합당 말고 대안 세력으로 우뚝 설 거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아직 뭐 55일이 있지만은 저는 선거 그 상황이 가면은 20% 이상의 지지가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가져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를 다뤘으면 일반 방송이나 혹은 유튜브가 뭐 대형 예를 들어 황제 유튜브라고 얘기하셨는데 대형 유튜브들이 다뤘으면은 상황은 대단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통합을 통해서 이 전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통합을 하고 다음 주에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우리 뭐 당에다 입당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자들이 붙어요. 모든 전 언론사의 기자들이 담당 기자들이 다 붙습니다.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노출하기 싫어서 안 한 좌파들이야 꽁꽁 묶어놔야 되고 조금만 뭐 실수 있으면 그걸 과대 포장해 가지고 노출시키잖아요. 보수 우파 언론들도 원죄가 있어요. 노출 안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대단히 노출이 많이 될 거다. 왜? 이슈를 우리가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 이슈를 끌고 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우리 공화당에서 자유통일당이 이슈를 선점하고 끌고 갈 거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50일 기간 동안에 큰 변화가 저는 기대하고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 그 유튜브 연합회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100만 명이라니까 또 우리 조 대표님께서 아 이것도 정말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 제가 그분 그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유튜브 분들을 대단히 존중하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온 분들이잖아요. 예. 그 힘든 과정에서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애국하는 마음 하나로 현장을 지켜왔던 분들이라서 저희들 뭐 우리 공화당은 유튜브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도 안 그래도 사실은 많이 알려졌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유일하게 이 유튜브 연합회와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방통위 앞에서 한상혁이 물러가라고 성명서도 지금 5차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 역부족인데 사실은 그 나중에 다시 21대에 가셔서는 좀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1시간 넘게 원래 우리가 1시간이거든요. 1시간 하게 되는데 우리 15분이 넘었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결의를 아까 뭐 말씀해 주셨으면 다 참석해서 우리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제가 조금 분리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선대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 공산주의랑 같이 비교 검증해서 우위가 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영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유지해 나가자. 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는 이 체제밖에 유일무이한 체제다. 이 말씀하신 것 같고 정치인이라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모름지기 출반장을 하더라도 국민 앞에 섰을 때는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국민들 공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은진 대표님께서 헌신과 희생으로 국민을 모시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마무리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렇게 무려 1시간 15분 동안 다양한 질문, 사실은 좀 듣기 힘든 질문도 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만 해주신 솔직하게 해주신 우리 조은진 대표님에게 박수를 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자유통일당과 합당돼서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구해내시라는 뜻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방송 마무리하시고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기념 촬영 하신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와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한 내용 감사하고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어나.